네, 이번 주 시장의 시선이 쏠린 PCE 물가 지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금리 급등에 따른 해외 증시 약세로 1%대 약세 출발했던 지난 금요일 양시장, 추가 긴축 경계감에 반도체 또 AI 관련주마저 힘을 잃고 흘러내렸습니다. 코스닥 900선 내주면서 약세 마감했는데요. 수급 들어온 종목 분석하고 또 전략 이야기 오늘 시장 준비 함께 보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난주 자리 비워서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자, 지난주 상황 좀 복기를 해보면 금요일에 시장 전반적인 투심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뭐 일본 오염수 방류 이슈로 음식료주 일부 네. 그리고 뭐 화장품 같은 특정 테마만 조금 오르는 상황이었죠. 지금 뭐 이번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짧게.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은 지난주 대비해서 좀 반등을 줄 여지가 많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내에서 어떤 종목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방통위 이동관우 출범 속에서 공영방송과 포털에 대한 개혁이 예고되면서 관련주의 흐름이 두드러진 하루였는데요. 일단 YTN이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 IMBC도 9.93% 강하게 올랐습니다. 또 쿠쿠 그룹주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는데요. 각각 8%대, 5%대 오른 모습이죠. 유커 수의 기대감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노펙스는 4,655원으로 마쳤는데 3%대 오른 모습이죠. 자체 기술로 만든 특수 방진복 개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정부 정책 관련해서 좀 움직인 종목들 보이고 요커 수혜 기대감도 몇 종목 보이는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요코 수혜 기대감에 좀 많이 편승을 네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쿠코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쿠코홀딩스는 전기밥솥은 네, 또 맞습니다. 사가지고 밥솥 가셔야 관련주라고 되니까요.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뭐 예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 소비 1등이라고 하면 사실 밥솥이라든지 네. 김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화장품이 훨씬 더 많은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밥솥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을까라고 안 식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쿠코홀딩스가 장중에도 그렇고 이제 시간에서도 좀 뜰 수 있었던 게 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전년 동기 이렇게 동월 대비해봤을 때 이 면세점 매출이 한 600% 가까이 성장했다라는 이런 네네. 기사가 나왔었고요. 네, 쿠쿠전자 쪽에서 네, 면세점 맞습니다. 매출이 네. 급등했다. 네. 전기밥솥이 600% 이상 성장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단체 관광객으로 오면서 생각보다 단기적인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오염수 방류라는 그런 좀 문제도 있었죠. 근데 이 오염수 방류라는 문제가 특히 물론 국내에서도 반일 감정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중국 쪽에서는 특히 더 심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일본도 같이 단체 관광객을 풀어줬는데 이 반일 감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오염수 방류라는 이슈가 사실 이 일본 관광이 이제 취소된다면은 사실 그쪽이 한국으로 좀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아마 이게 이번 주말간 뉴스였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국내 이제 그 중국 관광 테마로서 어느 정도 좀 이번 주 장을 좀 뒷받침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들 아실 수도 있으나 내수가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물론 실적도 내수 쪽으로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받지 못했던 것은 이제 너무 국내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쿠코홀딩스가 물론 이런 그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 특히 국내 면세점에서 추가 입점을 하려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중국 유커들 관련한 이 중국어 모델 관련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 좀 모멘텀을 좀 관광객 모멘텀을 조금 더 늘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외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세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전년 대비 30% 이상씩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북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상 되는 매출액을 성장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물론
국내 내수주로서 좀 봐야 되지만 지금 모멘텀은 좀 해외 수출이나 아니면 해외 관광객 이런 쪽으로 좀 모멘텀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중국 단체 관광객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 모멘텀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요. 지난 금요일 본장에서는 7.45% 급등을 하고 나서도 시간 후에서도 9%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격적인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시간의 가격보다 조금 낮게 매수가 같은 경우는 18,3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21,000원, 손절가도 16,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코코홀딩스 가격적인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오후 들어선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순 매도세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종목들 바구니에 담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실적 개선세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콜마에 대한 관심이 1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e스포츠 콘텐츠 신규 브랜드를 런칭한 아프리카 TV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고요. 16거래일째 매수 흐름 관측이 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KT는 10거래일째 담고 있는데요. 신임 CEO 선임으로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삼양식품은 9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신사업 다각화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콜마 B&H는 6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수출 호조의 K 건기식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볼 텐데요. 아이패밀리 SC 13거래일째 매수 이어집니다. 또 인그루드랩도 9거래일째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바렉스는 9거래일째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했다고 하죠. 이어서 롯데관광개발도 8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6거 복귀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모습이고 원익 QNC가 6거래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 흐름이 주목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한국콜마, 아프리카 TV 그리고 삼양식품까지 그동안 주임님이 짚어주셨던 종목들이 많이 네. 이제 포진이 돼 있어서 반가운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골라주셨나요? 오늘은 좀 다르게 KT라는 종목이 예. 사실 뭐 다들 아시는 이제 통신주 중에 하나죠. 이 KT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초부터 계속 주가 하락이 좀 상당히 강했었고요. 최근에 좀 반등을 보이는 모습인데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자면 특히 이번 주에 끝납니다. 이 8월 말에 이 차기 CEO가 이번에 네. 거의 확정적으로 되게 됐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사실 주가 하락이 있었던 이유가 이 CEO에 대한 공백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있어 왔는데 이번 8월 말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노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고요. 주총에서 이제 임시 주총에서 이 선임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신임 CEO 같은 경우는 이전에 LG CNS라든지 LG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일을 했었고 이 KT가 좀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작년 쪽에 좀 핫할 수 있었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이 KT가 좀 하고자 하는 것이 이 통신 분야 말고 비통신 분야, 뭐 디지코 KT라고 해서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뭐 AI도 하고 이런 쪽으로 비통신 분야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사업을 벌려나는 네. 상황인데 특히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 KT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이전에 그 신임 CEO 같은 경우는 뭐 LG CNS라든지 LG U 플러스 이런 비통신 분야에서도 상당히 일을 한 업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KT에 좀 추진력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일각에서 뭐 기사 중에 하나는 좀 통신 속으로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때까지 걸어온 길들을 봤을 때 특히 비통신 분야에 대한 사업 집중도도 확실히 좀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사업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신사업 쪽에서는 특히 매출액이 좀 두드러진 성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KT 클라우드라든지 에스테이트 부동산 분야까지도 매출이 좀 꾸준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분위기였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반등은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현재 주가 수준을 해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한 6%대 정도 된다. 아직도 조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6%대. 때문에 네네. 지금 주가에서는 사실 부담 없는 주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T 뭐 신임 CEO 그리고 신사업 관련해서 또 실적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 8월 들어서
좀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번 KT CEO의 연임 확정 여부에 따라서 좀 주가 모멘텀을 세게 받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33,000원을 제시하겠고 목표가는 짧게 35,500원, 손절가는 31,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T의 목표가 35,5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수급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노바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네, 기존에도 좀 건기식. 건기식이라든지 예, 예. 노바렉스도 예전에 아주 한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네. 건기식 시장이 몇몇 종목들이 특히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온도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온도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 물론 이제 주가는 다들 생각보다 긍정적인 분위기지만 이 실적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의 이런 그 해외 매출액 그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상당히 센 종목들은 너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는 좀 노바렉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지만요.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업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국내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습니다. 뭐 경기 탓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부진하고 있지만 특히 해외 매출액이 말도 안 되게 고성장을 기록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GNC라고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매출이 되는 건기식 그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NC 중국향으로 상당히 좀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GNC향 물량이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중국에서도 사실 경기라는 부분 때문에 민감해서 이 건기식이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럼 왜 매출액이 잘 나왔어라는 그러게요. 부분에서는 관광객 때문이 아니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판도가 흘러가고 있으면 기존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도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 1, 2위 뭐 이런 브랜드들 보면요. 상당히 고가의 건기식들이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네. 있는 거죠. 근데 이 노바렉스. GNC 향으로 가는 노바렉스의 제품들은 상당히 저가적인 그 경쟁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저가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런 그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 이 저가 건기식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GNC 향으로 나갔던 노바렉스의 물량들이 상당히 좀 잘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뭐 재작년쯤에 오송 신공장을 이제 준공을 했고 여기서 특히 캐파가 좀 늘어났었는데 이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90% 가까이 정도로 상당히 좀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이 노바렉스의 밸류에이션을 좀 밑으로 주는 부분이었다면 이 가동률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신한에서는 16,000원으로 높였고 DS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12,500원을 제시하겠고요. 저는 네. 목표가를 16,5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바렉스 목표가 16,500원으로 하단에서와 같이 제시됐습니다. 자, 사모펀드 운용사들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 새로 담겼을지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증권사의 호평 속에 네오팜에 먼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3% 전일에도 올랐는데 이렇게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모레지는 사모펀드의 이목을 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 복귀 기대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고요.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은 호실적 기조가 하반기에도 쭉 이어진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1%대 오른 모습을 보였고 역시나 사모펀드에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비올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신규 국가 진출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노믹트리는 빠지기는 했지만 역시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3년 연속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수급 들어온 5종목 살펴봤습니다. 어느 종목 오늘 볼까요? 네오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네. 좀 다들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장품주인데 주가는 잘 못 갔던 종목이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특히 화장품주 중에서도 네오팜 같은 경우는 특히 기초 화장품, 뭐 클렌징 폼이라든지 이런 좀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일단은 네오팜이 좀 주가 탄력을 많이 못 받았던 이유는 특히 국내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잘 나갔던 주식들은 뭐 북미에서 엄청 잘 팔린다, 해외 일본에서 매출? 엄청 잘 네네. 팔린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국내 내수 위주의 좀 종목이어서 이런 모멘텀을 같이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이 245억 원 매출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기존에는 제가 내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부터 일본이라든지 북미향 매출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물론 뭐 이제 그 네오팜이 가지고 있는 좀 작은 이제 브랜드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거의 한 2배 이상 가까이 성장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두드러진 실적들이 몇몇 개 브랜드들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일본이라든지 북미향 매출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 위주의 종목이다 보니 사실 좀 모멘텀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네오팜이 해외에서 좀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두드러지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특히 뭐 SNS 스타들을 상당히 좀 많이 기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일본의 뭐 돈키호테라든지 미국의 뭐 아마존 이런 쪽으로 채널들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좀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딛고 일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네오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한 10% 초중반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 나머지는 다 국내겠죠. 그런 부분에서 다른 화장품들과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만 이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만 하면 20%도 넘길 수 있고 나중에 가면은 또 계속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라는 지금 국면이거든요. 지금 동사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돼서 한 19% 후반대에서 한 20%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수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는 부분이 실적적으로 뭐 확인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은 좀 특히 늦은 화장품 주지만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해외양 비중이 좀 적기는 하지만 앞으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고요. 네오팜,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에 최근 2달 사이 움직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저평가된 실적주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도 저평가돼 있지만 이런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확인이 된다면 특히 주가는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네,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5,0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짧게 22,5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수급 특징주에서 쿠쿠홀딩스 또 KT, 노바렉스, 네오팜까지 살펴봤는데요. 종목 분석, 또 투자 포인트 전략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김용빈 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